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0일입니다. 기자들이 사실은 언론 비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물론 사석에서 하죠. 1990년대 초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 고참 기자들이 모여서 잡담을 하다가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가장 빨리 망한다. 그때 야당입니다. 두 번째로 빨리 망하는 방법은 신문 사설대로 하면 가장 빨리 망한다. 그러니까 언론의 주의 주장에 따라 정부가 따라가면 큰일 난다 하는 이야기를 언론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당이 핵심 세력이 지금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 논리대로 하면 지금 정권대로 하면 가장 빨리 망하고 KBS, MBC, SBS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JTBC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 빨리 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 지금 농담이 이런 거죠. 기자 정신 반대말이 뭐냐? 맨정신이다. 종편은 무슨 약자냐? 종일 편파방송은 약자다. 뭐 이런 농담도 합니다. 한국 언론이 참 문제입니다. 언론은 사실과 허위를 구별해서 사실을 전달해야 할 그 여과장치입니다. 여과장치가 고장이 나면은 오물과 이거 수돗물이 섞여버립니다. 그 말 마시면은 그런 물을 마시면 국민들이 전염병을 옮기게 되듯이 정신적으로 타락해 버립니다. 한국인의 정신이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다. 뭘로 오염되어 있느냐? 거짓말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가려야 할 여과장치를 가진 언론이 오히려 그런 오물들을 집중적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선동 언론이죠. 선동 언론이 이 IT 기반을 따라서 맹렬하게 활동하면은 국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은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선동에 한때 국민들의 60%가 넘어갔습니다. 1%도 넘어가면 안 되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선동에 국민들의 30%가 지금도 넘어갔습니다. 이런 언론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참으로 맨정신을 가지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뭐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 보조수단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지금 한 30-40%의 국민들이 맨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맨정신을 가진 국민들이 적어도 60% 이상은 넘어야 그 국가가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언론이 선동을 하면 무게중심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세월호가 넘어지듯이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바다에서 스스로의 모순에 못 이겨가지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선동은 무서운 겁니다. 선동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언론을 빗대서 하는 농담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한 외교관이 저에게 보낸 언론을 빗댄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하느냐. 예컨대 예수가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언론은 예수 매춘부 옹호 발언 파장,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하다 이렇게 보도한답니다. 석가가 구도의 길을 떠나면은 언론은 한국 언론입니다. 국민의 고통 외면 제 혼자만 살 길 찾아 나서라고 석가까지 보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 같은 이 선동 트집 잡기의 기술자들한테 걸리면은 성인들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한국 언론은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 또 이렇게 보도한다네요. 시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한국 언론은 시저 평소 주사위 도박광으로 밝혀져라고 보도를 한답니다. 이순신이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라고 비장한 유언을 남겨도 한국 언론은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간첩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간첩을 보낼 수가 있느냐. 세종대왕 때 선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김구가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 라고 한 데 대해서 한국 언론은 김구 통일에 눈이 멀어 민생과 경제 내팽개쳐 라고 보도한답니다. 클라크라는 사람이 일본인들에게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 언론은 클라크 소년들에게만 야망 가지라고 심각한 성차별 발언. 스피노자가 철학자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 언론은 스피노자 지구 멸망 악담 전 세계가 경악 분노라고 선동한답니다. 최영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하면은 한국 언론은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 챙긴 의혹. 한국 언론이 의혹을 좋아하죠. 불확실한 보도, 이 선동적 보도를 할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쟁점, 논쟁, 논란, 의혹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의혹을 갖다 붙이면 면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재산이 29만 원이야 하니까 한국 언론은 현 정권 국가원로 홀대 극치 코드 인사 보훈처장 경질해야 라고 보도를 한답니다. 링컨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이라고 하면은 한국 언론은 국민을 볼모로 하는 국가 정책에 국민은 피곤하다. 링컨도 이순신도 최영도 스피노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도 예수도 한국 언론에만 걸리면은 다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니체 신은 죽었다. 언론 현 정권 신이 죽도록 뭐 했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이 느껴집니다. 악마에 대한 호감과 천사에 대한 증오심 또는 적대감이죠. 예, 근데 지난 9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글의 실렸는데 제목은 하루빨리 통일을 바랍니다 였습니다. 익명의 필자는 이런 주장을 청와대 게시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합쳐졌습니다. 김정은 수령님만 모시고 돈에 눈이 멀은 재벌들을 제재하여 만민이 평등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질서가 확립되어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고 누구 하나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혼자 욕심 부리지 못하는 평화로운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부드럽게 썼지만은 여기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한과 연방제 통일해가지고 김정은을 수령으로 모시자. 그 다음에는 돈만 아는 재벌들을 제재하고 재벌들 돈을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줘가지고 평등하도록 살자. 표현의 자유 안 된다.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자. 사회주의가 확립되면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렇게 잘 살게 된다. 그러니 개인주의, 이기주의 치워야 한다. 여기서 부정하는 게 기업의 자유, 즉 사회재산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자는 겁니다. 개인주의를 부정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공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5천만 한국인은 모두가 최고 존엄이다. 북한에는 최고 존엄이 한 사람밖에 없다. 북한의 한 사람과 5천만의 대결입니다. 1대 5천만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 김정은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김정은이 먼저예요. 대한민국은 다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우스갯소름이 되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권의 반대말은 뭐냐? 문재인 정권의 반대말은 대한민국이다. 기자 정신의 반대말은 맨정신이고 문재인 정권의 반대말은 대한민국이다. 감사합니다.